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무려 20년을 알고 지냈어도 20년이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세월인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어도 단칼에 손절해야 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뭐다? 인간관계입니다. 사실 인간관계만 좋죠? 그러면은 행복도가 확 올라가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관계가 나쁘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100% 자연스럽게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떠냐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요. 좋은 사람을 사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반대로 살다 보면은 제가 이제 왜 20년이라고 했겠어요? 오랫동안 관계를 가졌는데 관계를 이렇게 정리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걸 내가 단칼에 정리할 수가 있나? 이 사람이랑 이렇게 안 봐도 되나? 이걸 손절해도 되나? 그런 게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인데, 가족인데, 인연인데, 이걸 어떻게 관계를 끊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또 관계를 끊을 때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랑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잘 사귀는 것도 중요하고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과 관계는 단칼에 끊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전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중심은 누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괄호하고 뭐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가족이면 어떡하죠? 이런 사연들도 꽤 많이 받아봤거든요. 거기까지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저는 이런 거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내 도전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저는 도전이라는 거는 그 사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생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것들이 있는데 돈 얘기 많이 하죠. 뭐 그다음에 뭐 사랑 얘기도 있고 뭐 공부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우리 인생을 가장 꽉 채우는 거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으면은 행복하고 도전할 수 있으면은 온전하게 나를 느낄 수 있고 도전 자체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을 안 해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떠밀려서 도전을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손절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내가 도전을 해봤나? 이런 것도 잠깐 또 고민해 보시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아무튼 우린 다시 원래 본론으로 돌아와서 도전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고 정체성 그 자체인데 그걸 여러분 가만히 옆에서 보죠? 그거를 은근히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그다음에 조언을 가장해서 그 도전을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꽤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들어봤고 저는 실제로 그런 사례도 겪어봤고 주변에서 그런 걸 어렵지 않게 봐요. 어렵지 않게 봐요. 이거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어떤 사례인데 제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제 친한 친구가 금융권에서 좀 날아다니는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와 벌써 14년 전, 13년 전 이럴 때 얘기네요. 그쵸? 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 제 친구가 취업을 해서 이제 메이저 금융사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이렇게 뭔가 좀 쾌적하니까 남아서 어떤 금융 관련 자격증을 공부를 하니까 그거 갖고 거기 회사 사람들이 그거 해서 부질없다, 너 그거 떨어진다. 아무튼 그냥 얘가 지 시간 써서 하겠다는데 그거를 뭐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이제 제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친한 친구니까 하소연을 했겠죠. 미친놈들이네. 제가 그래서 무시해버리라 그랬어요. 보란 듯이 합격하라고. 그래서 제 친구는 보란 듯이 그걸 합격했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다 40대가 됐잖아요. 아주 승승장구하고 뭐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꾸준히 자기 개발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 친구가 저랑 이제 죽이 잘 맞았던 게 뭐냐면 자기 개발을 좋아해서 죽이 잘 맞았던 건데 아무튼 자기가 뭔가 자기 개발을 하면은 주변에서 뭐 응원을 못 해주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근데 이거는 뭐 저 삼성에서도 많이 봤고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댓글로도 많이 보죠.
댓글로도 많이 보죠. 그다음에 저는 뭐가 있었냐면은 저는 이렇게 오지랖이어갖고 오지랖퍼죠, 오지랖퍼. 오지랖을 너무 좋아해갖고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는 거에서 굉장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관련 아르바이트도 꾸준히 했었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싱가포르 국립대에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또래들 아니면 저는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학부생들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과외가 아니라 코칭이라는 걸 하면서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니까, 거기서 저보다 9살 많은 8살 많은 선배님이었나? 네가 몇 살을 먹었다고 사람들한테 뭐 조언을 해주고 코칭을 해주냐? 주제 넘는 짓을 왜 하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근데 그분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분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그분 말에 왜냐면은 경험이 적다는 거, 사회생활도 안 해봤고. 근데 어쨌든 저는 제 경험 내에서, 그 다음에 저는 사회생활 안 해봤지만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독서는 많이 하고 있었고 또 많은 거를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말해주고 그 다음에 많이 들은 다음에 자기 객관화를 시켜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 논리를 가볍게 제가 박살내주면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인생에서 조언은 60대만 할 수 있고 70대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그 논리로 하면은 사업도 50대, 60대, 70대 나이 많이 먹은 사람만 성공할 수 있어요. 왜? 경험치가 많으니까. 맞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기반으로 삼성에 다닐 때도, 삼성에 가서도 우리 이제 대리 친구분들, 이제 사원 친구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나눴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기 개발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줘서 우리 김빵빵군은 물리과를 나왔는데 저한테 설득당해갖고 사이버 대학교로 전자과를 3, 4학년 다녀갖고 학위를 하나 더 받고, 중국어 취득한 친구도 있고 독서에 어떤 취미를 들린 친구도 있고, 그때도 이제 친구들을 발전을 시켰고, 이제는 나와갖고 뭐 서점 투어 때 뭐 때 뭐 어마어마하게 상담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그 상담의 결과가 어디까지 왔냐? 제가 여러분 비상장 주식에 제 돈이 2.2억, 그 다음에 저희 상상특혜의 돈이 1.8억이 들어간 돈이, 이렇게 투자가 들어간 게 있거든요. 거기 CEO 분이, 대표님이 누구냐면은 제 멘토링 프로젝트 출신 대표님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거기 지분을 11%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200억 정도 합니다. 양도세습 내기 전에 그냥 22억, 저희가 4억을 투자했는데 22억이 된 거거든요. 저희 회사랑 제 개인 돈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때는 뭐 제가 미약했겠지만 꾸준히 노력을 해서 거기까지 올라와서 나중에는 우리 멘토링 프로젝트 출신 멘티분한테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제가 투자도 성공하게 된 거고, 예를 들면 우리 홍석기 대표님도 멘토링 프로젝트 출신이고, 뭐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그분 말 듣고 우리 선배 말 듣고 제가 나는 주제 넘기 이딴 거 하면 안 되겠다 하고 거기에서 포기했으면은, 뭐 저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로 못 만나고 있겠죠. 못 만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응원은 못 해줄 망정, 그러니까 막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막 진짜로 막 강하게 계속 멸시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다 리스크를 감수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다 따져봤고, 그다음에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는 뭐 이렇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수는 있죠. 나는 뭐 전업 투자자가 돼서 성공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나는, 근데 거기에도 이제 본인이 리스크를 얼마나 지는데, 뭐 전업 투자자가 돼서 성공한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왜 어려운지 되게 객관적으로 팩트 중심으로 쫓아다니면서 솔직히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멸시가 아니라, 여기다 해야 되는 거야. 멸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객관화를 조금 도와주는 거죠. 근데도 만약에 제 얘기를 듣고도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너 인생 망할 거야.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 인생이니까 나는 그래도 네가 간 길 응원하겠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죠. 근데 뭐 그래도 제가 아끼는 사람이면은 제가 잘 아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리스크가 이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몇 배로 큰데, 이게 몇 배로 큰데 그거를 좀 잘 못 따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경우는 쫓아다니면서 말리겠지만, 뭐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뭐 막을 방법은 없겠죠. 막을 방법은 없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다음에 뭐 도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어요. 사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됐나.
과연 내가 어디까지 이 사람 인생에 이렇게 침투력을 갖고 있는 관계인가. 그거에 따라서 조언을 할 수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이 사람 정체성을 이렇게 무시하는 건데, 그렇죠? 괴롭죠. 이런 사람 손절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건데 내 가치관을 짓밟는 사람.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는 건 좀 쉽게 말하면 내 인생 기준이거든요. 기준이라는 거는 사실 뭔가 이렇게 우열이라는 게 없고 다른 문제예요.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내 인생에서 내 기준을 부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제가 볼 때 진짜로 그거는 좀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왜냐면은 여러분 뭐 저라고 완벽한 사람이겠습니까? 저도 바보짓을 많이 했고 멍청한 짓을 많이 했고 지금도 저도 모르게 바보 같은 짓 멍청한 짓을 하고 있을 거고 미래에도 할 거거든요. 근데 빨리 눈치채고 알아채서 반성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 가치관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반영되는 곳이 어디죠? 정치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실사례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 아내가 맨 처음에 저희 가족의 구성원이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추석 설날에 속초에 가거든요. 그때 이제 가족이 한 차에 다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때 저랑 아버지랑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은 진짜 기겁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저한테 진짜로 막 육두문자 섞어서 얘기를 하시고 왜냐면 이렇게 스펙트럼이 좀 엄청 대척점이 있진 않는데 좀 이렇게 갈라진 편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거기 육두문자 섞어서 얘기하시고 저는 아버지한테 육두문자를 섞을 수는 없으니까 목소리를 엄청 크게 내고 이거는 누가 봐도 진짜 이 집은 파탄 날라 그러나 그 정도로 싸워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자꾸 깨닫고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여기 또 때마침 제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린 책이 있네요. 이 소셜 미디어 프리즘에서 우리가 데이터 봤잖아요. 그거 계속 말해봤자 절대 설득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설득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언어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비판 먼저 해야 됩니다. 자기 비판 먼저.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랑 정치 얘기 갖고 안 싸운 지가 꽤 됐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부모님이 이제 자기 지지당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요렇게 들으면서 그쪽에서 또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거는 거기가 잘하죠. 이렇게 말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제가 그래도 지지하는 당이 있으면 거기에 못하는 거 있으면 이거는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꽤 오래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이 영상을 찍으려고 되돌아봤는데 제가 부모님이랑 이걸로 우리 아버지가 막 진짜 실제로 침이 큰 게 저한테 막 튀어오면서 막 욕을 하신 적도 많은데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묘사가 여러분 디테일해. 너무 우리 아버지가 빡이 쳐서 저한테 막 쌍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 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 요게 되게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운명의 과학 섞으면 되잖아요. 거기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정치를 자기의 정치 성향을 공격하는 순간 편도체 반응이 일어나서 되게 뭘까 투쟁 도피 반응 이런 수준의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생각보다 그거를 부정당했을 때 공포감은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생각보다 되게 제가 부모님이랑 그걸 하면서 오래 그런 잘못된 방향을 오래 얘기했었고 그걸 이제 안 하니까 굉장히 뭔가 행복해졌다. 안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진짜 그걸 아예 얘기 안 한 지가 꽤 돼갖고 부모님이랑 싸운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돌이켜보니까 되게 후회스러운 게 되게 오랫동안 그걸로 오래 싸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계속 그렇게 싸웠으면은 여러분 그거 되게 뭐랄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져요. 그러니까 내상을 되게 크게 입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가치관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좀 예를 들어 되게 마이너한 케이스로 가면은 뭐 예를 들어 정체성을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좀 유전적인 성향도 있어요. 심지어 유전자 따져보면은 유전적인 성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약에 누군가가 옆에서 부정한다. 그다음에 뭐 종교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가 종교를 믿는 거에 대해서 안 믿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부정하고 그거를 너는 잘못됐어. 그렇게 말해버린다. 그런 사람들이랑 여러분 오래 가까이 지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다 자기의 그냥 개인의 가치관의 영역인 건데 나는 이런 기준을 세워두고 가겠다고 사는 건데 이제 거기에 보면 또 그래도 앞에서 잠깐 한번 얘기한 것처럼 관계가 좀 깊어요. 근데 누가 좀 이렇게 일반적인 종교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를 믿어요.
왜냐면 그럼 또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하실 수 사이비 종교도 그 사람이 믿는 거 그 사람 기준인데 그거 왜 또 뭐라 그러냐. 왜? 사이비 종교는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한테서 돈을 뜯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만 그런 사연 제가 엄청 많이 받아봤거든요. 여러분의 삶만 망치는 게 아니라 결국 가족의 삶도 망칩니다. 그것까지 내가 받아들이겠다면은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보편적 상식에서 어긋난 기준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몰아붙일 필요가 있죠. 내 가까운 사람이 그렇다면은. 근데 아무튼 가치관을 짓밟는 사람,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손절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은 그러니까 내 능력 이상의 돈 거래를 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빌려달라 그럴 수도 있고 돈 거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능력 이상. 그러면서 여기서 진짜 나쁜 사람들, 진짜 이거는 단칼에 손절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돈을 빌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빌리는 목적이에요. 내 쾌락을 위해서, 그다음에 내가 부자가 되는 거에 레버리징으로 이 사람 돈을 쓰려고. 그랬는데 내 돈을 안 갚는다? 그럼 손절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계속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노력을 이렇게 망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로 손절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 세 개 정도만 여러분 우리가 내 도전을 멸시하는 사람, 내 가치관을 짓밟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능력 이상의 돈 거래를 요구하는 사람만 이렇게 관계를 잘 정리해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 게 있나 싶을 정도거든. 이게 한 나쁜 인간관계 한 60% 이상 차지하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서 이제 그래서 오늘의 얘기 이제 심화 버전이죠. 가족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족이 이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 얘기가 이제 좀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손절해야 되나요? 일단 가족은 좀 더 그러니까 특별한 유대죠. 일단은 가족은 그러니까 무대응가 그러니까 손절 전에 무대응가 무시 그다음에 어떤 뭐랄까 냉담한 관계를 한번 버퍼로 두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족이라는 거는 한 핏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는 것도 고통이거든요. 손절하는 것도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관계면은 단칼에 끊을 수 있지만 가족은 단칼에 끊지 않고 일단은 뭔가 이런 자기만의 어떤 한번 이렇게 나중에 반올림해서 결국에는 손절해야 되거든요. 결론으로 가면은 가족이 내가 냉담한 시기를 갖고 어떤 무시도 했고 내가 참아봤지만 계속 내 가치관을 내 도전을 안 된다 안 된다 멸시하고 내 가치관을 짓밟고 내 돈 뺏어가고 그런다. 그럼 여러분 가족도 어떻게 해야 된다? 손절해야 됩니다. 그냥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이거는 저는 이렇게 힘들어해서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결심한 분들을 직접 몇 분이나 만나봤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황당하지 않아요? 가족 때문에 자살을 결심했다는 게.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러니까 저도 무지했던 부분이죠. 어떻게 가족이랑 인연을 끊냐라는 그런 말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는 게 부족했죠. 그러니까 되게 편협했던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다양한 사례가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는 건데 내 기준에서만 말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로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서점 투어 때 수천 명이랑 얘기를 해보고 이메일을 수천 개를 받아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살아있는 지옥에 사는 거겠구나. 그런 가족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도 정말 굉장히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고 작가님이 저보다 그런 거를 더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같이 옛날에 상담할 때 안 봐야 된다고. 그런 관계는 안 봐야 된다고. 라고 더 다행스럽게 저보다 더 어른스럽게 냉정하게 조언을 해줬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버퍼 단계랑 또 이게 대척점이 그러니까 이게 스펙트럼으로 있는 건데 손절을 했어요 가족이랑. 그러면은 그 냉담한 시기가 되게 확실하게 냉담하게 거리를 확실하게 두면서 오랜 기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나중에 내가 여유가 조금 더 생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관계를 끊으면 충격요법이 들어가면 가족도 심지어 조금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가족을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했던 내 가족을 그건 이제 여기 나오네요. 맨 처음에 제가 얘기 제대로 했네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결국 여러분한테 모든
키는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무시할 거고 계속 손절할 거고 계속 안 볼 거면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해도 되는 거고 나중에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볼게요. 내가 우리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어떤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 돈의 액수가 5천만 원이었어요. 막 너무 그것 때문에 내가 평생 힘들고 내가 나락으로 떨어졌었어요. 근데 좀 극단적인 케이스를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막 돈을 많이 벌어서 100억을 벌었어. 100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5천만 원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경제적 어떤 여건을 마련했어요. 근데 내 가족과의 유일한 문제는 돈 문제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가족을 그때 당시를 용서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수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주도적 입장을 가져가면서 돈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 의견에 따른다는 어떤 그런 약속과 합의를 이렇게 도출해낼 수가 있으면은 다시 이렇게 화합을 할 수가 있겠죠. 화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냥 도전 말고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가족으로 내 가치관. 나는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어. 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해요. 난 이 사람이 너무 좋아. 그래서 부모님 뜻을 어기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절한 거죠, 부모님이랑. 그래서 행복하게 쭉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아이들 2명 낳고 3명 낳고 정말 알콩달콩하게 살아고 이제 뭐 돈도 잘 벌고 알콩하게 살아요. 그럴 때 나중에 어떡하죠? 또 부모님이랑 다시 연락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부모님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을 텐데 내 자식이 불행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반대했던 부모님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네? 그거를 보면은 또 거기서 부모님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시에 내 가치관을 짓밟아서 나를 너무 힘들게 했지만 결국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난 거예요. 나. 그다음에 또 이것도 있죠. 내 도전을 멸시해요. 내가 막 배우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우리 딸이 배우 된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말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근데 그거를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안 돼. 네 주제에 무슨 배우야. 그래서 배우를 해. 심지어 2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대배우가 돼서 돈도 잘 벌어. 그래서 이제 부모님 다시 만나면은 그때 정도 되면 부모님이 내가 잘못했다 그럴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배우로 실패해. 의절했어 부모님이랑. 근데 다른 일로 결국에는 그냥 다시 잘 먹고 잘 살게 됐어. 그럴 때는 부모님이 이런 마음 때문에 나한테 이런 조언을 했었구나 하면서 근데 그때 너무 심하게 상처를 받으면은 사실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상처가 조금 아물면서 그때 내가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 그러면은 어때요? 다시 한번 또 부모님이랑 가족이랑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가족 얘기가 오늘 사실 이 얘기의 핵심인데 가족은 첫 번째 좀 이런 버퍼 단계를 가져라. 어떤 무시의 단계, 냉담한 단계 가지다가 그래도 내 도전을 무시하고 나의 가치관을 짓밟고 자꾸 나한테 돈 뜯어간다. 그러면은 가족이어도 정말로 손절해야 된다. 왜냐면 여러분 인생이 제일 소중하니까. 그러면서도 그 다음 단계가 있다, 가족은. 뭐 일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가족은 조금 스페셜하죠. 그렇죠? 그래서 용서의 단계, 수용의 단계가 있다. 받아들임의 단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늘 일종의 좀 컴백홈, 서태지 아이들 노래 같은 게 뭐냐면은 이 영상을 또 2만 명, 3만 명 보시면은 가족 때문에 이렇게 예전에 가족 불화 때문에 뭔가 이렇게 힘들어서 가족을 안 보는 분들도 한 뭐 30명, 50명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시간이 흘러갔고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럼 이게 단계별이겠네요. 가족 때문에 힘든 분들이 아니면 친구 때문에 힘든 분들이 관계에 대해서 뭔가 다시 자신만의 정의를 세우고 따져보고. 근데 여기서 조금 여기까지 보시면은 진짜 좋아서 보신 거잖아요. 항상 메타인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잘못됐으면서도 내가 그러니까 소중하다는 거를 악용하면서 내 잘못을 그냥 덮어놓고 뭐라 그럴까 두둔하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뭔가 인간관계가 꼬이는 게 아니라 인생이 꼬이게 되죠. 인생이.
인생이 꼬이게 되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뭐 좀 내가 힘든 인간관계에서 뭔가 결단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오로지 내 문제만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 위로가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분들보다 숫자가 압도적으로 작을 테지만 가족 문제 때문에 뭔가 힘든 분들한테도 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가 제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 거기서도 필요하면은 정말 아픈 결정이겠지만 멀리 봐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봐서는 그런 결정도 필요하다라고 제가 정말로 수많은 사례를 보고 그다음에 깨닫고 배운 거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차후에 이제 좀 솔루션도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명 한 명이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실화를 꺼내려 보다니까 아버지 얘기를 꺼냈고 그 영상을 찍기 전에 그 케이스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우리 아버지랑 안 싸운 지가 꽤 됐네. 특히 정치 얘기 때문에 겁나 많이 싸웠는데 왜 그런 집안은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연령대별로 지지 정당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 퍼센트가 되게 확고하니까요. 그래서 왜냐면 또 연령대는 각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 연령대 기준으로 다른 연령대를 평가하는 것도 안 됩니다. 지금 20대, 30대 친구들한테 아우 얘네는 배가 부르고 약해 빠졌어. 그따위 소리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만의 사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20대, 30대도 무조건 50대, 60대 엄마 아빠 세대를 꼰대 그 다음에 뭐 황금 세대 뭐 그따위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각자만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모두가 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